지금부터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2회 6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방송국입니다. GBS. 아직 우리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이기에 별에는 날.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에는 날의 아나운서 김선우입니다. 이번 주 내내 잦은 비가 속살거리듯 내리더니 확 달라진 차가운 공기에서는 겨울 냄새, 그리고 수능 냄새가 나기 시작했네요. 이번에는 가을이 유독 오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11월 초인데도 그렇게 춥지 않아 기후변화의 조짐인가 싶었는데 수능이 가까워지니 귀신처럼 날씨가 금세 추워졌어요.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패딩을 꺼내도 괜찮은 날씨가 맞는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절기만큼 정확한 날씨 예보가 있죠.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을 치르기 일주일 전이면 패딩을 입어도 충분할 정도로 추워지는 시기이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수능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셨었나요? 저는 안 그래도 좁은 자리에 부피도 크고 거추장스러운 롱패딩을 걸어놔야 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얇은 겉옷을 하나 입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추운 날씨에 갖고 갔던 겉옷을 그대로 입고 시험을 치렀는데 끝나고 나오자 부모님이 패딩을 들고 마중 나오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장면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네요.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 즈음이면 항상 힘들었던 19의 겨울이 떠올라 마음이 싱숭생숭하곤 하는데요. 안 그래도 힘들 시기인데 어째서 차가운 겨울에 배치해둔 건지 매해 겨울 같은 불안감을 겪고 있을 누군가의 19이 따뜻한 마무리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오늘의 별을 헤어보기로 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무진의 비와 당신.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비춰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져버렸는데 바보 같은 날 눈물이 날까 어련해지는 빛바랜 추억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을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이제 잊어버렸는데 바보 같은 날 눈물이 날까 다시 안 올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은데 언제까지나 맘에 별을 해는 아이. 가끔 밤하늘을 보면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비교적 깜깜했던 밤하늘보다는 희끄무레한 무언가 일렁일렁한 것이 보이는 밤이 있습니다. 바로 날이 맑지 않아 구름이 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혹은 미세먼지가 많은 등의 공기가 좋지 않은 날도 비슷한 하늘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 밤하늘을 보면 꼭 눈물이 차올라 흐르기 전의 시야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눈물 버튼이 있으신가요? 듣자마자 바로 눈물이 나버리는 그런 존재요. 오늘 헤어볼 별은 많은 분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존재일지도, 또 어쩌면 너무 가벼워 소중한 만큼 잘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그리고 시까지, 그 다음 별에는 별 하나의 어머니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밤하늘의 별에서 그리운 것들을 별 하나에 맞추어 헤아리며 마지막으로는 어머니를 외쳤습니다.
앞서 말했듯 어머니라는 말만 해도 눈물이 나온다는 분들이 많죠. 평생을 갚아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실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20대라 독립하지 않아 매일같이 보며 함께 지내고 있다면 제일 많이 친근하게 지내고 다투기도 하는 존재가 엄마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요즘엔 비대면 강의라 집 밖을 잘 나가지도 않으니 엄마와 저는 가족들이 출근하고 등교에도 항상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아침엔 빨리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점심엔 정신없는 방 좀 치우라고, 저녁엔 밤늦게까지 핸드폰 하지 말고 어서 자라고, 매일같이 지겨운 잔소리 폭탄에 정신이 쏙 빠지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중 점차 대면 강의가 많아져 요새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무심코 그 엄마의 그 지겹고 듣기 싫던 잔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밥 챙겨 먹을 수 있게 한숨이라도 더 자서 다음날 피곤하지 않게 해주던 다 나를 위한 잔소리였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신 편인가요? 저는 집의 첫째라 그런지 엄마와 많이 친구처럼 지내는 편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런저런 잔소리로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제일 오래 붙어 있으며 모든 드라마를 함께 섭렵하기도 하고요.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되고 또 마음이 상하더라도 금방 풀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합쳐지니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제가 엄마와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이유는 다 어머니가 저에게 맞춰주셔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번 음식점에서 먹어보고 싶은 메뉴가 많아 메뉴 선정을 잘 못하곤 하는데 이럴 때마다 2가지 메뉴를 다 시키고 나눠 먹자고 해주세요. 그리고는 보다 맛있는 메뉴를 제 앞으로 놔주시고요. 집에서 제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틀어도 재밌다며 같이 봐주시고요. 어렸을 때는 엄마의 이런 사소한 배려들을 모르고 그저 편하고 재밌다고만 생각했는데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니 엄마의 사랑에서만 나오는 나를 위한 행동들이 눈에 띄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저번 회차에서 사랑을 헤아릴 때 말했듯이 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한한 사랑은 어머니에게서만 받아볼 수 있는 사랑의 종류라고 생각하고요. 그 끝없는 사랑의 원천은 어딜까요?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어머니께서는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던 또 다른 나처럼 느껴질 정도로 나를 쏙 빼닮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 어찌 아깝게 느껴지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 불에 타는 고통, 절단에 의한 고통을 제외한 가장 센 고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10달 동안 2에서 3kg의 무게를 배 위에 단 채로 생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임신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어가면서 지내야 하니 그 불편함이 적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겪었던 고통과 아픔들도 세상을 처음 마주하는 나를 쏙 빼닮은 아이를 마주하는 순간 다 잊혀질 정도의 행복으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출산의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행복이 공존할 수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요? 생명의 탄생은 참 많은 것을 가져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모든 것을 견뎌내고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매일 가까이서 볼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떨어져 지내자 보면 보고 싶고 그립게 느껴지는 게 바로 어머니의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잠시라도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불안감을 느끼고 바로 울어버리는 게 당연하기도 한 것처럼요. 학기 중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떨어져 사는데도 가끔은 이렇게 그립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보고 싶은데 나중에 독립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나중에 겪게 될 어머니와의 영원한 이별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면 하염없이 우울해지곤 합니다. 윤동주 시인도 이러한 그리움, 불안감 등의 복잡한 심경을 담아 별을 헤며 어머니를 그렸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엄마의 엄마, 즉 외할머니를 38세에 떠나보내셨는데요. 그때에는 저도 어린 나이라 그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했고 엄마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임을 연관짓지 못했었죠. 하지만 나에게 대입해서 고작 내가 38살일 때 엄마가 돌아가신다면 그 시간이 너무도 이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는 엄마와 자식의 관계이기에 그 이별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떤 글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신보다 하루만 덜 살아달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자신의 아이가 오래오래 살아가길 바라지 않을까? 하고 읽어본 글 속의 아이는 장애아였습니다. 장애가 심해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였던 거죠.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에 아이가 자신 없이 받아들여야 할 모든 세상은 너무도 거칠기에 아이가 자신보다 하루만 덜 살게 해달라고 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장애아를 둔 모든 부모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답니다. 아이를 향한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하는 마음은 그 끝이 오는 날이 있어도 별로 하늘에서 함께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얻어가는 가장 큰 나만을 위한 힘이라는 것도요. 그럼 마지막 노래와 함께 오늘 헤어본 별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유의 반편지.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별을 찾는 아이. 겨울철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별자리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다른 계절보다 유난히 별이 많으며 별자리가 많아 볼 것이 풍부한 하늘이 우리의 머리 위를 꾸미고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상계성단과 히아데스 상계성단 등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은하와 성단도 있고, 큰 개자리의 시리우스, 작은 개자리의 프로키온, 황소자리의 알데바란 등의 밝은 별들이 하늘 속 별자리들을 잘 찾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찾아온 별자리에도 밝은 별이 하나 자리에 겨울철을 대표하는 별자리로도 불리는데요. 바로 베텔기우스와 리게를 포함하고 있는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는 1등성 2개와 2등성 5개, 기타 3등성 이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로 많은 별자리를 통틀어서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겨울철 남쪽 방향 하늘을 적당히 쳐다보고 있다 보면 유난히 밝은 별들이 모여 있을 텐데, 맞습니다. 바로 그 별들의 모임이 오리온 자리인데요. 오리온의 허리 부근을 만드는 나란히 자리한 3개의 별을 먼저 찾으신다면 더 빠르게 오리온 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왼쪽 위의 영등성 베텔게우스는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과 겨울의 대삼각형을 만들고요. 오른쪽 아래의 영등성 리겔은 겨울의 대삼각형을 포함해 쌍둥이 자리의 플룩스, 마차부 자리의 카펠라, 황소 자리의 알데바란과 함께 겨울철의 대육각형을 이룹니다. 자, 그럼 오리온 자리가 얼마나 빛나고 예쁜지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오리온 자리에 얽힌 얘기를 알아볼까요? 오리온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아마존 여전사 에우리알레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신의 피를 물려받아 거인 정도의 덩치와 엄청난 힘을 가진 반인반신의 대단한 사냥꾼이었죠. 여기서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와의 접점이 발생합니다. 아르테미스 또한 활쏘기와 사냥을 매우 즐겼기 때문에 오리온과 아르테미스는 친밀한 사이가 되어 함께 사냥을 즐겼고 어느새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 오빠인 아폴론에게 결혼하게 될 사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아폴로는 오리온이 반인반신인 점, 그리고 허풍 떨기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이유로 엄청난 반대를 해버리죠. 허나 아르테미스가 오빠의 반대를 이유로 사랑을 접지 않을 터, 아폴로는 완강한 아르테미스의 태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오리온에게 빛나는 금색 머리띠를 쓰고 바다 저 너머로 걸어가게 한 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멀리 걸어갔을 때 아르테미스에게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금빛 물체를 한 번에 맞춰볼 수 있겠냐고 도발한 것이죠. 사냥과 활쏘기에 엄청난 자신을 갖고 있던 아르테미스는 그 물체가 오리온일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아폴론의 도발을 비웃으며 그 금빛 물체를 정확히 명중시키고 맙니다. 한참 뒤 오리온의 시체가 해변가로 떠내려오자 슬픔에 빠진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에게 찾아다가 자신이 사랑했던 오리온을 하늘 위의 별자리로 만들어달라고 간청하고 그녀의 사랑을 안쓰럽게 여긴 제우스는 이를 들어줍니다. 또한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가 은수레로 하늘을 달릴 때도 그를 볼 수 있도록 유난히 밝은 별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스와 오리온의 비극적인 사랑이 슬프고도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신화였습니다. I've watched those eyes light up with a smile, river in the not good times. Oh, you taught me all that I know.
like a rose, made it through all of those thorns. Girl, into the woman I know. And it's killing me to say I'm fine, I'm fine, when I really mean to say you're my all and more. All I know you taught me, yeah. You're my all and more, but I need room to breathe, yeah. I found New York, laying in your arms, melting to the bedroom floor. Never knew I'd stay for so long. This truth cuts, not through one but both, not through one but both of us. But it's deeper if I hold on. And it's killing me to say I'm fine, when I really mean to say you're my all and more. All I know you taught me, yeah. You're my all and more, but I need room to breathe, yeah. 마지막 곡으로 라우브의 브리스 듣고 왔습니다. 항상 별자리에 관련된 신화들을 찾아보면 오늘의 오리온 자리처럼 결국 서로 아껴오던 상대 중 한 사람이 죽게 돼 그를 기르기 위해 별자리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슬픔을 담고 있는 별자리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은 또 어떠셨나요? 어느새 별의 눈날도 마지막 방송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모티브로 준비했던 윤동주 시인의 별의 는 밤 시에 나온 모든 별들을 헤아렸답니다. 하지만 방송은 다음 주 마지막 방송을 하나 남겨두고 있으니 다음 주 방송은 어떤 별과 함께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여지껏 헤아려온 별들 못지않은 좋은 별을 찾아오겠습니다. 첫 사색 프로그램인 만큼 열심히 준비했던 별의 는 날이 어느새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다니 기분이 정말 시원섭섭합니다. 저는 항상 제 방송을 따로 모니터링하며 들어보기도 하는데요. 가끔 밤에 시간이나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며 들을 때가 가장 감정이 잘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은 잠시라도 시간을 내 진짜 밤하늘의 별을 헤며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다음 주 금요일 밤 따뜻한 옷에 목도리 두르고 밤 산책하며 들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 주에 마지막 별로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별의 는 날, 제작 연출 김현지, 기술 김남주, 진행의 저는 김선우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